안녕하세요.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매년 두 번의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설명회는 2월 22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 오늘 어떤 것들을 설명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의 학교들이 학업 수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학업을 희망한다 라고 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학업 검정고시를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일부 보딩스쿨인 월러틸이라든지 인터로켄이라든지 아이드와일드 이렇게 무용학과가 있는 예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지만 그 외의 학교들은 학업과 실기가 병행되어서 같이 진행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학업과 실기가 병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학업 수업을 받는 학교를 다니고 점심 이후로부터는 이제 실기를 하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예를 들어보면은 존 크랑코나 함부르크 같은 학교 역시도 오전에는 학업을 수행하고 점심 먹고 이제 실기 수업을 하러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은 설명회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안전한지, 그리고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지. 물론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다 사감 선생님부터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숙사 형태의 학교들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홈스테이입니다. 한 예시로 영국 램버트 무용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아예 학교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년간을 이 홈스테이로 램버트 학생들을 꾸준히 받아온 이제 노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램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계되어 있는 홈스테이 이제 숙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숙 형태의 홈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국 런던에 있는 LCDS나 뭐 라반 같은 경우도 워낙 런던 중심가의 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런던 연합기숙사라고 해서 런던 시내의 주요 대학들이 한 기숙사 형태를 같이 쉐어해서 대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주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외 학교를 다니실 수 있고요. 만약에 기숙사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이제 홈스테이, 하숙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부 기숙사입니다. 그 외부 기숙사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 형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사설 기숙사입니다. 사설 기숙사가 안 되면은 세 번째는 쉐어하우스입니다. 그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파트 하나를 대여를 해서 방은 각자 개인 방을 쓰되 부엌, 욕실, 거실 등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같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 같이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2월 22일 설명회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스쿨 같은 경우는 뒤에 아카데미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스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스쿨이기 때문에 학업도 하고 기숙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 스쿨이라고 명칭을 쓰지만 한국의 학원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숙형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형태도 다릅니다. 원래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F 비자라는 학생 비자를 미국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숙형 학원 같은 경우는 F 비자가 아니라 M1 비자라는 직업 훈련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정고시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본인이 추후 이제 중고등과정을 졸업하고도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팁은 그러면은 입학하기 전까지 검정고시를 따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방학을 활용해서 이제 들어올 때 거의 8월 달쯤 시험을 아이들이 많이 봅니다. 해외 학교를 활동하면서도 충분히 한국에서 검정고시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22일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학 가면 무엇이 좋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유학의 장점으로서 좋은 점 첫 번째는 기회의 확장입니다. 저희 나라는 예술 학교가 총 17개 있으며 그 중에 한 곳밖에 이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눈치 싸움을 많이 하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지만 과연 내가 될까? 그래서 하향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외는 50여 개 이상의 굉장히 좋은 국공립 학교부터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들을 단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게는 10개, 20개, 30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학교로 본인의 입학에 결정을 짓지 마시고 더 해외로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입시를 준비할 때 해외 입시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의 장점 두 번째, 교육비 절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일부 지역과 학교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학교가 다 국공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무용단 연계 입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무용수들이 원하는 유학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컴퍼니들이 이런 아카데믹, 이 스쿨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컴퍼니에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시티 발레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발레단 중에 하나죠. 여기에 90% 이상이 다 이 뉴욕시티 발레단 산하의 스쿨 출신들이 다 입단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기네 소속 학생들을 컴퍼니까지 연계해서 입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이 제도 자체가 컴퍼니와 학교 이렇게 형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유럽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럽은 이 컴퍼니 자체가 종합예술극장으로서 발레, 뮤지컬, 오페라, 오케스트라, 드라마가 있는 종합예술극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학교랑 연계되어 있어서 이제 취업을 연계한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한 20%에서 30% 정도의 이제 컴퍼니와 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더러 웬만한 유럽의 극장들은 연계성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비하면요. 내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으로 준비할지 유럽으로 준비할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점은 이제 언어와 무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해외 유학을 갈 때 언어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린 나이에 가면은 굉장히 적응도 빠르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습득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인 점은 그 어릴 때는 학교를 입학할 때 중고등 과정은 언어에 대한 성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어에 대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어 성적으로 학교가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언어 때문이라도 국내에서도 많은 영어 교육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보면 유학을 통해서 언어와 무용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장점입니다. 이른 학사 취득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입학하는 나이가 만 16세부터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만 20세 이전이기 때문에 직업무용수로서의 시작을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자녀가 해외 유학길을 나서는데 제 부모님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린 나이를 어떻게 내가 혼자 유학을 보내지? 그래서 동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학생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이 미성년자가 받은 학생비자로 부모님이 이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들, 헝가리를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은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의 부모님이 동행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스타비자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무비자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꼭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비자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이 더 비싸고 미국이 더 싸고 혹은 미국이 비싸고 유럽이 더 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가 국공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기숙사 비용과 이제 교육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ABT 발레단 산하학교인 JKU 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7,000달러에서 약 10,000달러 사이입니다. 물론 학비만 봤을 때는 되게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셔야 되는 점은 미국은 특히 이 뉴욕 동부의 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교육비 이외에 들어가는 이 렌탈료, 숙소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생활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지 교육비나 이런 부분만을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교육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비용이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든다고 해서 이 5천만 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1.5배 예산은 더 생각을 하셔서 이제 기타 경비라든지 기타 생활비, 아이들에 대한 항공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가시고 또 아이가 오는 이런 항공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잘 고민하셔서 예산은 기존 학비와 기숙사비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 1.5배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무료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존크랑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크랑코 같은 경우는 월 200에서 300유로 정도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비용 같은 경우도 월에 990유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랑 기숙사비를 합치면 월 200만 원 이내에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양대 산맥 학교로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10개월 기준, 이제 한 1년 기준으로는 6,750유로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월에 약 1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구성하시고 아이들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닐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플랜을 계획하신 다음에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2월 22일 토요일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설명회는 2월 20 토요일 선능력 더 모임에서 진행됩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취업 가이드북, 유학 가이드북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랑 유학 가이드북은 컴퍼니들, 특히나 양질의 컴퍼니, 취업 비자 주는 곳들, 그 다음에 유학 가이드북은 학교에 대한 리스트들, 학비 등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 외적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 소스들과 노하우가 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현장까지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댄스 플래너 김동욱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